이재명 전 대표 사법불래 저는 여전한 가시밭길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목을 달아봤는데 일단 공직선거법 2심이 물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충격적인 모두 네. 예상을 뒤엎은 완전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한 300쪽 작심 비판했는데 일단 이 부분 좀 네. 짧게 해설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하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변호사, 민주당을 이랑 친해서 무죄가 날 거라고 얘기하는 변호사나 법조인조차도 예. 이런 이유로 무죄가 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독특한 법리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 봐도 형성할 수 없는 법리를 가지고 무죄를 줬다는 거죠. 네. 예. 그게 저는 이 뒤집힐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공직선거법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보통은 어떤 법을 만들면 그 법이 누구를 보호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위해서 정치인을 감시하는 법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선거인이 전체적으로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근데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당시에 딱 봤을 때 너무 이게 누가 그렇게 대단히 몇천 세대 되는 아파트를 어느 시장이 인허가를 해줬는데 예. 준공이 안 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옹벽 아파트는 그냥 가서 딱 현장에서 보면 아 이건 누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돈 받고 그냥 특혜를 줬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거든요. 인상이. 확 예. 들죠. 그러니까 정말 급했죠. 이재명 대표 예. 입장에서 급했고 실제 그 이재명 대표는 친하다는 이유로 70억을 받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유죄 확정이 됐잖아요. 징역 5년인가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네. 예. 어디가 로비 창고인지는 업자가 제일 잘합니다. 그렇죠. 네. 국토부가 로비 창고였다면 왜 김인섭 씨를 썼겠어요. 그렇죠. 김인섭 씨는 국토부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판례를 들고 와서 설명하는 거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한 거예요. 국토부가 협박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걸 안 해주면 마치 직무유기로 처벌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 워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국민들 선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비리에 대해서 좀 화가 나셨다가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좀 억울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야, 국토부 방침 그대로 따랐으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게 뭐 국토부에 어긋나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부 방침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따랐던 지자체장한테만 책임을 묻는 건 좀 과한 거 아니야? 본인 권한 없었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고요. 예. 실제 그 당시 제가 댓글들을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그 원내대표 회의 때 제가 그 댓글을 읽어드리기도 예. 했거든요. 그 댓글에 실제 제가 지금 말한 워딩처럼 아.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억울했네. 국토부가 협박해서 압박해서 할 수 억지로 한 건데 저걸 왜 우리 이재명 저 지사님한테 그걸 누명을 씌웠어? 라는 식의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 해명이 자기 해명을 해서 거짓 해명을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전체적인 인상을 봤을 때 허위 사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단순히 무슨 논평하듯이 무슨 법률적 견해만 밝힌 것인가요? 완전히 거짓말 한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저기 대법원에서 그 낙관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뭐 결론이야 우리가 100%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심, 2심이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인정했어요. 예.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서로 달리 인정했으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엄청 따질 게 많아요. 예. 무슨 증거로 가지고 이 사실관계 인정됐느냐 해서 따질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재판도 길어지고 예. 결론이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아. 근데 이제 사실관계는 다 나온 거예요. 예. 나올 수밖에 없죠. 버젓이 다 카메라에 찍혔으니까. 예.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놓고 1심의 법리 판단이 맞냐 2심의 법리 판단이 맞냐. 예. 그러니까 양자간에 하나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예.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되고 예. 이 판단은 1심 판단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도 엄청 많아요. 예. 근데 그 뭐 대법원의 뒤집 확률이 뭐 1점 몇 프로라고 하는 거는 공직선거법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제 선거 관련된 거는 일어나는 이벤트가 몇 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뻑하면 허위사실 유포 아니면은 뭐 돈봉투, 예. 그렇죠. 뭐 그냥
그런 것들로 하는 예. 거다 보니까 사건 유형이 너무 간단하고 음주운전 무죄 안 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너무 사건이 심플하니까 대부분 이걸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1심, 2심, 3심이 다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1심에서 2심의 법리가 뒤집힌 게 예, 독특한 거죠. 예, 2, 3%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것도. 예, 예, 2, 3%의 1점 몇 프로인가 뭐 그 확률이 이재명 대표한테 일어난 건데 예, 대법원에서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은 대법원에 뒤집힐 확률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오히려 1심이 뒤집힌 게 이상한 거고 이상한 거고. 예, 일반 사건들은 1, 2심의 법리가 서로 다를 때 예, 1심 재판장도 몇십 년 재판한 사람이고 2심 재판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1심 판결이 훨씬 더 상식적이에요. 예. 2심 판결은 예측이 안 될 좀 시간이 정도니까. 지났지만 저는 저번에도 한번 이 장원준 쪽에서 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제가 정말 존경하는 법률가니까 2심 판결은 제가 정말 저 약간 그런 비유 같은 걸 좋아하니까 어떤 정치인이요 대선에 출마하는데 그 전에 어디 음식점에서 술을 먹고 친구들하고 막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오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고성방가도 하고 신호도 위반하고 차선도 위반하고 심지어 어디 막 치고 뺑소니 치고 그래갖고 그걸로 처벌을 받았어요. 이제 최소한 뭐 같이 운전하던 사람들은 처벌 받았고 이 사람도 그걸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대선에 나오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저는요 그때 음식점에서 음식점 주인이 너 운전해서 안 가면 너 아주 패버릴 거야라고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라고 대선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억울했네 후보 A가 억울했네. 근데 재판 받아서 물어보니까 아니 음식점 주인을 불러다가 당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초반에 술을 드시길래 아유 적당히들 먹고 운전해서 가셔야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물어보길래 아이고 운전하면 큰일 나죠. 알아서 적절히 대리운전해서 가세요라고 얘기했고 음식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혹시 음식점 주인이 운전해서 안 가면 때린다고 협박했나요? 아무도 안 그러고 같이 심지어 탔던 사람들도 혹시 음식점 주인이 이 정치인 A와 그 일당들에게 운전해서 안 가면 술 먹었지만 운전해서 안 가면 때린다고 패버린다고 협박했나요? 아무도 그런 증언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증언에 있어서 처음에 그 적당히들 술 드시고 운전해서 좀 가세요라고 한마디 한 거가 압박으로 느꼈을 수도 있겠네. 그러므로 제가 그렇게 과음하고 술 먹고 운전 안 하면 저를 때린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운전했어요라고 하는 게 약간의 과장일 수 있어도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네라고 판결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판결이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서울고등법원의 형사 6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판사님들이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있죠? 저는 명품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더 말씀드리니까 생각났는데 1심에서 심지어 예.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인허가를 해줬다라고까지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1심 재판부 재판할 때도 그 국토부에서 그 말한 공무원 찾겠다고 그 난리였잖아요. 난리를 쳤어요. 정말로 예. 모든 공무원들 불러와서 네가 혹시 그런 말 한 적 있어? 예. 성남시 공무원들 다 불러가지고 혹시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술 말 먹었지만 들어? 운전 안 하면 아주 패서 작사를 내겠으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 아무도 없었잖아요. 네. 그 식당에 아무도 네, 없었잖아요. 없었던 예. 거죠. 그리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었다고 한 사람도 당연히 이쪽 일당 중에도 아무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정말 백현동이라는 비리를 신나게 저질렀잖아요. 저는 그게 술 먹고 운전해서 가면서 고성방가와 막 음주 신호 위반과 차선 위반과 심지어 어디 부딪히고도 뺑소니까지 할 정. 왜냐하면 그 같이 운전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징역 5년을 받았잖아요. 백현동 그 비리에 연루된 거로. 근데 저는 식당에서 그런 협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운전했습니다가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 재판부한테 하나만 딱 그 시켜보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입후보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말하면 사실관계 표명이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하면 의견. 의견 표명이어서 예. 면책이 되는 거냐. 예. 예시를 한 10가지씩만 좀 들어달라. 그렇죠. 그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마 못 쓸 거예요. 그게 단순화시켜서 예. 단순한 예시를 들라고 하면 그래야지 규범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어떤 말을 해야지 유권자들을 착각하게 해서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지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반칙인 것이 제가 알아야 제가 지키죠. 정치인으로서. 안 그리고 그렇습니까? 그걸 알아야 국민들도 이 정도까지는 대한민국 법 체계가 인정하는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라도 들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국민들한테 그런 기준표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 이 정도 해도 거짓말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정치인들은 원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토론과 정견 발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믿음을 주지 말아야겠다. 심지어 국민한테 그런 좌절감과 절망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 선거인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잖아요. 선거인 이제 사실 일반 국민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다 속으신 그 거죠. 댓글이 수만 개예요. 커뮤니티 글부터 하면은 수십만 건이 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계속 유포가 돼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원래 정상적인 이 후보자나 이랬으면은 그 질문 받으면 진짜 진땀 뺄 만한 질문이에요. 제가 왜 인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설명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50m짜리 옹벽은 왜 15m인데 50m로 해줬어라고 하면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김인섭 씨 관계는 뭐야라고 물어보면 또 설명해야 되는데 막 보통 정치인 같으면 그 국감장에 안 나오죠. 네. 지사를 어차피 후보 될 거였으니까 지사를 사퇴하고 안 나올 텐데 아니야 내가 나가서 설명할게. 자 질문 나한테 그렇게 하고 판단까지 만들어서 탁 들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직무유기로 처벌할 것처럼 해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딱 하나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거죠. 내가 한 거 아니냐? 나한테 자세히 물어보지만 난 잘 몰라. 국토부가 시켜서 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다 퉁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준 것인데 그게 그걸 어떻게 의견 표명이라고 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 판결문에 보면 심지어 공직선거법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여기서 협박이라는 행위는 국토교통부의 행위이지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와 그거는 정말 저는 이 판결문의 궤변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궤변의 끝판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5월 중에는 선거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거 선거 예. 시기가 제일 중요했어요. 예.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3월 23일 2심 선고 나고 나서 예. 3개월 안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6월 23일까지 네. 해야 되는 거죠. 6월 23일까지가 이제 예. 법상 제한 기간이고 예. 대법원이 공문까지 보냈어요. 예. 일선 법원에 예. 지키라고. 633 지키라고. 네. 예. 근데 대법원이 어기면 너무 머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영이 안 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6월 23일 전에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유죄든 무죄든 지금 1, 2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인데 예. 이걸 결론 안 내고 대선까지 넘어가서 대선 넘어가면 6월 3일, 2월 20일 사이잖아요. 예. 그 사이에 무죄로 하든 유죄로 하든 그때 하면 오해받기도 십상이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특히 더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유죄 취지로 환송되면 또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파기 재판은 이제 전례가 없어서 좀 쉽지 않다라고 봐도 예. 파기 환송을 할 때 그냥 알아서 2심에서 해줘 이런 게 아니라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가려주거든요. 그렇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면 기속력이 강한 거죠. 예, 기억력이 아예 있는 거예요. 예.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기 예, 예.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 입장에서는 5월에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지-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5월 중에 선고할 충분히 할 만하다. 네, 지금은 그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끌었어요. 예. 무죄인데 자기가 재판을 끌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예,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그것도 수령 거부하고 해서 네, 아주 잔잔하게는 시간을 좀 끌긴 끌었더라고요. 지금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냈는데 예. 요것이 송달되면 10일 내에 재판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피해 다니겠죠. 근데 이번에도 국회 가서 주면은 안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끌어봤자 며칠 상관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 4월 중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 한 2, 3주 내에 집중적으로 평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5월 중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다. 아마도 파기 환송이 될 가능성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혹시라도 그냥 상고 기각해서 무죄가 확정되는 뭐 그런 결정이 나오더라도 하여튼 어느 쪽이 됐든 5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어느 쪽이든 그렇게 해야 된다. 해야 이거죠. 된다. 네, 그게 법의 정신이고. 예. 네, 그게 규칙이에요. 알겠습니다.